한국 GM 군산 공장을 폐쇄했던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이 이번에는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4,000여 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GM의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 공장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GM 측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조 측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 황순아 자동차평론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 평론가님, 네. 이번 발표된 GM 구조조정 규모로만 본다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 9년에 외환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부도위기에 한번 직면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7곳의 공장을 폐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5곳이 미국 국내에 있고요. 2곳이 해외인데 미국 국내 공장은 뭐 빤하기 때문에 네. 대략 다 이제 견적이 나와 있는데 해외 공장 2곳이 어딘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장이 3곳이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군산 공장 폐쇄되면서 2곳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고요. 해외 공장은 어디인가? 여기에 좀 우리의 관심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자동차 산업 현장에 워낙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무엇보다도 GM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GM의 구조조정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사실 지금의 CEO인 메리바라가 2014년 취임한 이후에 GM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요. 적자 부문을 축소하고 해외 네. 사업 유치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수익성 회복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규모는 연간 1,000만 대 내외에서 별 변동이 없는데요.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장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세단 중심에서 SUV. 작년에 미국에서 파는 차 중에 10대 중에 6대가 SUV입니다. 픽업을 넣으면 7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CEO의 그 구조 조정에 대한 뭐 명분 설명이라고 할까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유연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게 뭐 보통 구조조정하면 경영 위기라든지 경영이 네. 어려워져서 하는 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맞습니다. 작년에만 보니까 40조 원의 이익을 남겼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다. 뭐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그 GM의 상황은 경제나 회사가 좋을 때 미래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큰 것 사실입니다. 네. 현재 그 메인이 중국 시장인데요. 네. 중국 시장에서 GM이 작년에 404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체 판매량이 42%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시장이 올해 7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호황이지만 올해 한 1,700만 대 정도 팔 것 같은데요. 내년에 금리 올라가죠. 그다음에 무역 전쟁에 의해서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품값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또 호황의 사이클 이제 끝에 온 것도 있어서 내년에 1,5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2009년도 그 파산 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쪽에 비전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GM은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즉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차는 기본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이걸 자율주행으로 이용을 하든 차량 공유라는 것에 피를 얻어가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지금 그 글로벌 넘버원에서 생산 규모 넘버 4로 지금 쳐져 있는데요. 넘버 1 다시 가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도요타나 폭스바겐에 비해서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전쟁터에서 리드를 잡아서 다시 세계 넘버원을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크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 그 차량 공유에서 GM은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당장 네. 내년부터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자율 택시를 상용화하고요. 2021년부터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2026년까지는 전기차 100만 대를 팔겠다는 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다. 뭐 일종의 미래를 위한 승부수도로도 읽혀지고 있는 이번 구조조정.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화가 나죠. 화가 나는 러스트벨트를 건드렸다. 네네. 러스트벨트를 건드렸죠. 지금 네. 디트로이트를 이제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적어도 경제 지표는 내가 리드하고 있다. 네. 네네. 그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문제에 대해서 또 연준에다가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 감소 하락 때문에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미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제적 대응을 한다. 네.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단계적으로 투자하지 왜 지금 있는 공장들을 미국 국내에 5개나 폐쇄하면서 일자리를 17,000개를 줄이면서 네. 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제 이 CEO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60억 달러 정도를 미래 투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효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40조의 수익을 내는 기업이 왜 7조를 더 마련하겠다고 있는 팔다리를 다 자르느냐. 지금 국가 경제는 생각 안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불만을 특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네. 네네. 중국과 멕시코 공장을 폐쇄해라. 미국 공장은 안 된다. 예. 그럼 새로운 공장을 아마 만들게 될 것이다. GM이. 그렇지 않다면 국고 보조금 한 푼도 못 준다. 네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겠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캐나다 트레이더 총리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압박들이 뭐 GM의 이런 대규모 계획에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각 미국의 대기업들은 또 주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그래서 뭐 공장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비효율적이지만 저쪽으로 간다든지 그것은 좀 있을 수가 없고요.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트리도 총리가 얘기해서는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사실은 네. 투자 유치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압력이 아니라. 아, 네. 그렇군요. 네. 트레도 총리의 트위터 네. 매우 큰 실망감이다라고 했지만 네. 별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뭐 워낙 우리나라 한국 GM도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예. 구조조정 대상에 한국도 포함되는 건 아니야? 아니라고 했지만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인 네,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걱정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수익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M 코리아는 군산 공장을 폐쇄함에 의해서 연산 80만 대에서 50만 대로 이미 원가 구조를 확 낮춰놨습니다. 네. 그 지금은 판매 모델이 줄어서 가동률이 내려가서 고생합니다만은 원래 계획대로 내년과 내후년에 창원과 부평에 신 모델이 하나씩 들어오게 가동률이 올라가면 네. 그 당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GM 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경소형차의 개발, 생산, 수출 기지로서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미국까지 커버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네. 따라서 GM 내에서는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한국이란 자체가 경소형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네. 일단 부품 업체들의 실력, 품질력, 기술력, 그다음에 스피드, 원가,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 이외에 GM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 R&D 인프라를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GM은 향후 다시 넘버원까지 팽창해 갈 때, 예를 들어서 유럽은 지금 일단 철수했지만 다시 유럽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 수출할 물량을 만들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재 이번 GM 조치에 의해서 GM 코리아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나중에 다시 팽창할 때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역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해외 생산 기지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 철수했고 호주도 철수했고 철수하던 단계에서 줄이고 있는데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은 우리나라에 2곳, 3곳이었는데 2곳 된 겁니다. 네. 브라질에 3곳, 이게 답니다. 이 중에 2개를 지금 이제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폐쇄해라, 트럼프 대통령. 중국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데 폐쇄 못합니다. 왜냐하면 GM 본사가 폐쇄 의결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중국은.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멕시코 폐쇄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멕시코는 이 완성차 공장이 없습니다. 부품 공장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브라질 3개 중에 1-2개, 혹은 그렇지 않다면 한국 공장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조금 이 노조가 불안해하는 대목이 있죠. 얼마 전에 지금 이 부평 공장에 생산과 연구 개발을 그렇죠. 법인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때도 이 정부는 상당히 긴장했었습니다.
먹튀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그건 아닌 것으로 이해해주고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본사의 이제 결정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 GM 본사가 한국 생산 기지를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 확실해요. 근데 지금 수익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만 1조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지난 4년 동안 3조 원의 적자를 냈어요. 근데 연초에 정부가 어떻게 타결됐냐면 8천억 원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만 적자가 1조다. 그럼 이게 이 돈이 좀 유효한 마중물이 되겠는가? 지금 현재 이 창원이 좀 심각합니다. 여기 스파크와 다마스 생산 라인인데 적자가 심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차 배치가 돼야 돼요. 잘 팔리는 신차로. 그리고 부평이 좀 버틸만 한데 여기가 말리부하고 트랙스 생산 기지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신차가 배치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에서 전쟁 안 한다고 한 GM이 신차를 배치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생산 기지로 한국 기지를 아시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공장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정도의 마스터 플랜 중에 일부의 선언이 있어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점에서는 지금 전환해가는 GM이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어떤 이제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죠. 네. 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네. 물론 오르신 말씀입니다만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부품수도 적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부가가치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는 것도 자율주행 자체가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을 만들어서 시스템이죠. 움직이는 그렇죠. 시스템이기 네, 때문에 시스템이죠. 자율주행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경소형차의 개발에 한국이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R&D 센터 요즘에 독립 법인화시킨 것도 GM이 2014년도에 GM 플랫폼 2025 전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을 26개에서 4개를 주겠다. 전륜구동, 후륜구동, SUV, 그다음에 프레임이 있는 트럭. 근데 그 중에서 전륜 쪽의 소형을 미국에서는 경쟁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오펠과 이거 포스민이 팔아버렸고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뭐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건 GM이 속내를 밝히면 되는 건데 밝히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계속해서 좀 손가락질을 받는 이게 산업은행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추가로 투입했죠. GM에 투입을 했고 일부 투입이 됐죠. 네. 됐는데 저희가 호주 사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호주도 지원금 끊기자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 2대 주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많이 강조했는데 네. 여전히 좀 무기력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사안에 좀 경영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은행이 투자자 역할, 뭐 지분만 잡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경영 전략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건 일단은 또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과 이제 이 개발은 다르니까요. 그런 네. 면에서는 국내 정부에서도 계속 이게 이전에 연초에 군산기지 폐쇄위가 나왔을 때 얘기인데 좀 전문가 그룹을 정부 주도로 결성을 해서 이 지금 한국 GM에 적어도 경영 참여, 경영 참관 정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산업은행이 이 저 연구개발 파트 분리하고 법인 분리하고 한 게 뭐냐면 의결권 조항들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법인 분리 부분은 빠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공장 폐쇄나 앞으로 인원 감축, 구조 조정에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런 또 경영 전략상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많더라는 걸 알고는 아차하는 거였죠. 근데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이게 먹튀 준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싶고 또 이제 이 카잼 CEO가 하는 얘기가 한국 이 생산 기지는 폐쇄 대상 아니다라고 일단 엄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믿고 싶은 마음인데 우선 한국 GM이 거기에 대해서 미래 비전들을 자꾸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건 정부 특히 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이것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우리들도 이 모니터링 장치를 넣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전문가 참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정부와 한국 GM 간에 뭔가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타결책을 주지 않는다면 호주 사례가 최악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고 사실 한국에 있는 한국 GM을 또 불신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과 우리 직원들을 불신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 노정 혹은 노사정 또 이제 한국 GM과 정부 간의 대타협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야 국민적인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한국 GM에도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자, 시각을 좀 넓혀서 볼게요. 사실 뭐 GM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규모로 보게 되면 조선업보다도 3배 많은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용 참사 후폭풍은 그 상상 이상이다라는 심각합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예. 심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또 제조업의 중심은 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제조업 전체 생산의 14%, 고용의 10%, 자동차가 또 전체 수출의 12%그 비중이 막대하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생산 캐파, 즉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제 만드는 양의 이 갭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 국내 다 포함해서 만들어낸 자동차가 900만 대입니다. 네. 근데 올해 거의 800만 대를 잘 못 맞출 것 같거든요. 지금 100만 대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현대만 해도 2015년도에 812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25만 대를 팔았습니다. 네. 100만 대의 갭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여기서 사실 완성차 업체는 좀 어려워도 판매가를 좀 올린다든지 시장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납품가를 좀 낮춘다든지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 협력 업체는 물량 감소에 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품 업체가 더 어려운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정부에 이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더 이상 버티다 안 되니까 하는 거였고 1차 협력사도 문제지만 그 아래에 있는 2차, 3차 협력사들은 더 큰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점점 힘들어지고 심각해요. 결국은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 어떤 공급망, 이 공급 사슬이 7단계 이상으로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5차 이하는 정말 힘겨워집니다. 지금 이미 군산공장 폐쇄 때 이 네. 거기에 정규직 직원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30만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해서 제가 어제 보도가 깜짝 놀란 얘기라서 전해드리면 제조만이 문제가 아니라 딜러들도 문제예요. 지금 해외 수입차 어제 BMW 사례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 한 6년간 8천억 원의 매출을 낸 국내 딜러 7곳이 여기서 얻은 순수익이 6억 원이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0.07%예요. 이렇게 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100명 이상의 지금 판매 직원들이 어찌 보면 고가, 사치, 명품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수입차들을 파는데 네. 국내는 그거보다는 이제 마케팅과 영업의 노하우는 많이 쌓였다고 보여져요. 근데 국내 내수 시장은 밀어낼 수 있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현대차는 이게 그 G90을 새로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EQ900의 변형 모델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디자인을 변형한 형태의 차량들을 내고 있고 GM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던데 문제는 이것이 국내외에서 좀 유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제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니즈에 굉장히 빨리 좀 부합할 수 있는 디자인의 부분 변형을 통해서 다양한 차종들을 내고 그리고 지금 SUV를 왜 안 만드느냐 이게 GM의 불만이잖아요. SUV가 시장의 대세인데 SUV를 국내에 배정해주지 않으니 문제다. 그래서 신차 배정이 창원 부평에 된다면 SUV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본사에서 또 쾌히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좀 빠르게 내려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우리가 제조업이라는 특성을 아직 정체성을 버리지 못해서 의사결정이 좀 헤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차 시장에서 유연하게 가지 않는다면 자동차 산업으로 GM 사태를 지금 좀 확대해서 보고 계신데 더 확대하면 국내 주력 산업들 계속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 조선, 자동차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이후에는 반도체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여기서 일본식으로 말하면 생력화,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의 좀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선은 경영주들에게 이 책임은 떨궈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황평에 짧게 마지막 예정이 없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현대차가 위기라고 하는데 미래 대안으로 내놓은 게 지금 수소차. 그렇죠. 수소 수소차 연료차입니다. 네. 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는 부품 수가 얼마 안 되고요. 사실 기술적인 레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중소 메이커도 뛰어들 수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배터리의 나중에 재활용 문제라든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항속거리 문제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사실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차는 수소만 넣으면 지금 LPG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수소를 넣으면 내연기관 같은 엔진에서 움직여서 공해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항속거리도 길고요. 다만 지금 이게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원가가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많이 내려올 걸로 봐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내연기관은 저는 그 퓨얼셀 수소 전지차가 저는 리커버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순환 평론가,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